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가 마을자치센터 위탁 운영체를 선정함과 동시에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종로구가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결핵 이동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무주군이 구천동 농협과 여름딸기 안정생산 및 출하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가 학교급식 연합지원단과 협약을 맺고 친환경급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가 도심 속 자연생태형 물놀이 시설인 청소년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 사무를 맡게 될 마을자치센터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들 두 기관은 마을 생태계 활성화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북구가 지난 17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마을자치센터 민간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사단법인 강북구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강북마을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와 강북마을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민간 네트워크와 연계해 마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게 됩니다. 강북구는 진정한 지역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동구가 2018년도 정부 혁신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성동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8년도 정부 혁신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동구는 경제, 복지, 안전 등 주목할 만한 혁신 사례로 평가받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관내 통학 차량 이용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의 선도적 도입, 그리고 성동구민의 문화공간이 된 성동 책마루 운영 등과 함께 다양한 혁신 행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종로구는 지난 2일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결핵 이동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 검진은 대한결핵협회를 통해 진행되며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마을회관에서 이동식 흉부 엑스레이 촬영과 결핵 유소견자 발견 시 확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번 찾아가는 결핵 이동 검진은 서울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과 결핵 관리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종로구는 결핵 환자 조기 발견과 결핵 전염 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의 문화재와 함께하는 밤의 여행인 강릉 문화재 야행이 올해 6번째를 맞으며 지난 8월 2일 저녁 강릉 대도호부사 부임 행차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2019 강릉문화재 야행이 다시 깨어나는 천년에 관한 강릉 대도호부를 주제로 8월 2일과 3일, 9월 27일과 28일 진행됩니다.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강릉 대도호부 관아와 작은 공연장 단, 명주예술마당, 서부시장 등에서 밤의 역사를 만나는 야사, 공연을 만나는 야설, 밤의 먹거리를 맛보는 야식 등 8개 테마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문장 퍼포먼스와 대도호부관아 의복 패션쇼, 창작연희극, 강릉부사 정경세 공연, 문화야시장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이 마련됩니다. 기업형 새농촌 사업은 농촌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농촌 개발 사업 추진을 목표로 지난 2016년부터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에 따라 횡성군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새농촌 기초 마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6일 청일면 유평리 마을회관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새농촌 기초 마을 포럼이 열렸습니다. 총 4회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마을의 자원 발굴 및 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마을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데요. 유평리 외에도 횡성읍 영영포리와 둔내면 삽교 3리에서도 7월 한 달 동안 총 4회차에 걸쳐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포럼이 개최됩니다. 한편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 사업은 강원도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기초마을과 도약마을, 선도마을을 단계로 구분하여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맞춤형 농촌개발 사업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울산시가 울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울산형 일자리는 친환경차 등 미래 먹거리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대기업의 신규 투자,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울산형 일자리는 기업 투자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력을 견인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촉진형 일자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울산시는 현대모비스로부터 3,3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새로운 울산형 일자리를 만듭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전기차에 사용되는 부품 공급을 위한 신규 거점이 울산에 생길 예정입니다. 금년 1주년, 취임 1주년에 발표한 7개의 성장의 다리와 더불어서 새로운 우리 울산의 미래로 가는 또 다른 성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2020년 8월 공장이 가동되면 800여 개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이달 1일부터 4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방법은 스마트폰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제를 도입해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전시가 소방용수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8월 말까지 소방용수 시설 주변 도로 양방향 5m를 적색으로 도색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적색 노면 표시가 설치된 곳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오송이 바이오 헬스 거점으로 육성되기 위해 후속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첨단 의료복합단지 확장과 바이오 벤처 플라자 건립, 화장품 산업단지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기업과 기관, 연구소가 밀집해 있는 충북 오송. 오송이 명실상부한 바이오헬스 거점으로 육성되기 위한 후속 대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오헬스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의 입주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확장됩니다. 규모는 오송읍 공북리 일원 30만 7천 제곱미터입니다. 충청북도는 26일까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거쳐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지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2020년 6월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이오 벤처 플라자 건립이 추진됩니다. 총 490억 원이 들어가는 이번 사업은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이 부족한 유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 생명과학기술대학의 오송 이전을 추진하고 화장품 산업단지 조성도 시작됩니다. 화장품 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 계획을 수립 중으로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열렸던 제22회 보령 머드축제가 외국 관광객의 성공적인 유치와 더불어 2022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령 머드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임을 증명했는데요. 체험존에는 대형 머드탕과 슬라이드, 익사이팅 장애물을 통과하는 머드런 등 6개 분야 60개 프로그램이 구성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개막을 알리는 시민 참여 거리 퍼레이드와 개막 전야제를 시작으로 매일 밤에는 K-팝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밤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최초로 머드 체험존 야간 개장을 도입하고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앞 해상의 200m 구간도 저녁 9시까지로 평소보다 2시간 연장 운영해 낮 시간의 더위를 해소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구본영 시장이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충남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남도청에서 열린 이번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구본영 시장을 비롯한 충남 도내 15개 시군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안건 논의와 협약식 및 건의문 채택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민선 측이 일련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시군 간 연대와 협력, 공동사안에 대해 함께 대응하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함께 잘 사는 지방정부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충남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은 시군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충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 자유특구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미래 2차 전지 기술 개발 제조 혁신 허브 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배터리 산업 선도 도시로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포항시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혁신 사업이 규제자유특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배터리 사업은 향후 제2의 반도체라 불릴 만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선정을 기회로 포항은 미래 2차 전지 기술 개발 및 제조의 허브 도시로서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정된 지역은 영일만 1산단과 블루벨리 산단 2개 구역으로 2차 전지 생산 및 리사이클링 기술 설비를 갖춘 에코프로 GEM, GS건설, 피플웍스 등 6개 업체가 특구 사업자로 참여합니다. 특히 포항시에는 전기차 시대 핵심 산업인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에코프로가 2023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2차 전지 핵심 소재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케미칼도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배터리 산업 관련 기업이 포항에 집적해 있으며 R&D 연구기관인 포항가속기연구소, 포스텍 2차 전지 연구소가 소재해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을 선도하기에 최적의 입지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러한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신성장 동력 사업인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을 육성하고 차세대 혁신 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무주군이 구천동 농협, SPC와 여름딸기 안정 생산 및 출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음에 따라 앞으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될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무주딸기의 안정적인 판로에 나선 가운데 구천동 농협 SPC와 여름딸기 안정 생산과 출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무풍면 반딧불 여름딸기 재배단지 내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오늘 협약이 여름딸기를 재배하는 지난 10년 동안 고생 많았던 농가들의 마음을 복돋우고 무주딸기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주군 관계자는 이날 협약을 통해 무주군은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여름딸기 생산을 위해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2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방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북도와 행정안전부는 2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북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주민들의 생업 속 불편 규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전북을 방문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북의 무분별한 규제와 과거 관련 부처의 안이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영 장관은 지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만으로도 전북이 다시 힘찬 발을 내딛고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규제 관련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곰소만 해역수산물 조업, 산악궤도 초과 설치 허용 및 다양한 분야에서 안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낡은 옷에 불과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에 불과하다며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개혁하여 혁신 성장을 이루고 국내외 경제가 침체된 지금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교육지원청 여수시 농축협 학교급식연합지원단과 협약을 맺고 친환경급식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시는 전반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확보를 맡고 교육청은 각급 학교와 지원센터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며 지원단은 친환경 식재료 공급 관리를 담당키로 했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시비 48억 원을 포함해 총 92억 원의 예산으로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무선 네트워크와 사물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 관련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주형 스마트시티 육성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25일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스마루 대공연장에서 2019 전주 스마트시티 앤 디지털 트윈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 등 전주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공개한 이날 행사에는 전주시 관계자 및 관련 업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승수 시장은 이 같은 전통도시 문화도시에 스마트시티가 들어서면 얼마나 매력적이겠냐며 전주는 도시재생을 전국에서 가장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전주를 구현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주인은 시민이다. 온오프라인 시민 참여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나서겠다면서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을 지난 20일 개장했습니다.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심 속 자연 생태형 물놀이 시설인 전북 정읍시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이 이달 20일 개장합니다.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은 시내를 가로지르는 정읍천을 활용해 조성된 물놀이장으로 어린이 풀장 2곳과 물썰매장, 인공폭포, 안마용 폭포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은 초중고 여름방학에 맞춰 다음 달 18일까지 30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청소년 물놀이장 개장 기간 관계 공무원들은 물론 청원경찰과 수상안전요원, 물놀이 보조요원, 응급진료요원 등 매일 18명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은 수심이 얕아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매년 평일 300여 명, 휴일 1000여 명이 찾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31일 수요일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SUV 차량이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인원 11명과 경찰 2명이 출동하여 현장 활동을 벌였으며 운전자는 구조 당시 머리에 출혈이 있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7시 54분쯤 경기도 가평군 북면 재령리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가족 4명이 급류에 휩쓸려 고립됐다가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47살 이모 씨와 자녀 3명은 고무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750m가량 하류로 떠내려가다 바위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은 이들 가족을 약 1시간 만에 구조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1시 46분쯤 경기 남양주시 다상동의 한 치킨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게 직원이 치킨을 조리하던 중 불을 발견해 분말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했으며 이 화재로 식당 내부와 튀김기가 불에 탔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체온 관리를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틈틈이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면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